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은 실전사주 풀이 시간인데요. 생각보다는 행동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뒤에 보이시는 분은 53세 남성분이시고요.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굉장히 수가 많이 범람해 있는 사주시지요. 네, 수가 굉장히 많으세요. 수가 많다는 건 결국 비겁이 강하고요. 비겁이 강하다는 거는 결국 많은 설기를 해야 되고요. 개운을 하려면. 그리고 수가 강해서 비겁이 강한 만큼 제 크기도 좀 커야 되는데 네, 수의 힘보다는 제가 조금 스케일이 조금 작아 보이죠. 그리고 문제는 제하고 내 옆에 있는 비겁하고 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밖에 없는 제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동업자나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는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임신일주시지요. 지지의 편인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의 또 양인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월지와 일지를 인이나 비를 가지면 무조건 신강한 걸로 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분은 여기까지 임수가 있고요. 또 여기까지 신금까지 있으니까 엄청나게 비겁으로 신강하신 사주시죠. 근데 신강한 게 결국에는 이 비겁으로도 양인으로도 신강하고 그 다음에 이 양인과 이 편인이 합쳐져서 또 신자합을 해서 또 수를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에게는 인비가 엄청나게 기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인비가 기신이에요. 그러면은 극신강은 자꾸 설기를 많이 해야 돼요. 힘을 좀 빼줘야 되고, 극신약은 인비로 힘을 보충해 줘야 되는 사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재관 그러니까 오행으로 따지면 화토가 용신이 될 수 있어요. 화로서는 미토나 축토는 아니죠. 미토나 술토 아니면 천간에 막아주는 임수의 범람을 막아주는 댐 역할을 하는 무토가 토로서는 유용하고요. 화로서는 정화나 병화, 그쵸? 지지의 사옴인데 병화가 오면은 병임충 당해서 병화가 별로 소용이 없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는 지지로 오는 게 좀 좋을 듯 합니다. 그죠? 지지로 4, 5, 미는 여기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정화가 와도 얘가 먼저 먹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용신임에도 불구하고 차례가 얘가 먹고서 조금 남으면 그게 나한테로 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분은 여기 편인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앉아서 돈 벌 궁리만 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시고 뭔가 자꾸 행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편인이 발달해 계셔가지고 돈 벌 궁리를 책상 앞에서 머리로만 하시는 그런 사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꾸 지금 목도 없잖아요. 목이 없다는 건 식상이 없다는 거죠. 식상이 없다는 건 결국 재를 취할 만한 어떤 전문 기술이나 전문 지식, 재를 취할 만한 어떤 도구가 없다는 의미예요. 재는 여기 바로 보고 있는데, 그죠? 더군다나 재도 불안불안하죠? 임수가 넘보고 있어요. 비견이 넘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가 강하려면 식신의 생을 받아야지 재도 강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식신의 생을 안 받고 있는 재이기 때문에 이 정화도 계속 식상의 힘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볼까요? 목도 없죠. 목도 없으니까 목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그죠? 나만의 어떤 특기, 그런 것들이 되는데 식상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임수가 비견과 지금 임수는 정제잖아요. 아니, 정화는요. 오늘 말이 자꾸 꼬이네요. 정화는 정제죠. 그러면 이 정제하고 임수하고 지금 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내 돈하고 비견하고 합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육친적으로 보면은 내 부인하고 다른 남자하고 합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거를 쓰는 모양새는 다 다르겠죠. 거기다가 여기는 보면 잠이 원진해서 왠지 별로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속으로 보세요. 미중에 정화가 있죠? 자중에 임수가 있죠? 그러면 또 얘네들 간에 또 지지에서도 암합인 정임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 정화는 내 돈이 아니고 내 부인이 아니다라고 보셔도 그렇게 어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일단은 본인만의 식상을 많이 개발해야 되고요. 개운법이. 본인만의 식상을 개발하셔야 돼요. 식상이 되려면 일단은 이 많은 물을 좀 빨아들일 수 있는 간목 정도나 임목 정도가 좋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 수기가 좀 빨리겠죠. 그러면은 임수 입장에서는 식신이에요. 식신. 그런데 본인의 식신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이고 도구잖아요. 그 본인의 식신을 이 목을 활용해도 좋겠죠. 목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셔도 좋을 거예요. 목을 뭐 가공하는 사업이라든가, 그죠? 목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 네, 그런 사업도 맞을 것 같아요. 식신이 갑인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금 지지에서는 물난리가 났어요. 물난리가 났는데 유일하게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물을 쫙 흡수해주면서 조우까지 해결해주는 이 무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천간에서 이 무토가 이 임수가 범람하는 걸 막아주는 댐 역할을 하지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뭐 비겁이 강한 분들은 본인의 성향이 또렷하고 본인의 주체성도 또렷하기 때문에 어떤 관에 틀에 매여 있는 걸 싫어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분은 이 관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인비가 발달해서 네, 자기 사업을 하고 싶겠죠. 양인격에다가. 그쵸?
그러면은 결국 나눠 먹어야 되는, 이 정화 하나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네,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나에게 떨어지는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정화의 모습은 사실 괜찮아요. 정미로 있기 때문에, 예, 음간에, 예, 이 정화는 미토가 양인이지요? 네. 관대가, 음간의 관대가, 양인에 해당된답니다. 음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모습은 참 좋은데, 문제는 참 좋은데 밑에서 일어나는 이 정의마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나에게 도움을 줄 듯 하다가 괜히 지금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옆에 양인하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은 제일 좋은 글자, 사주에서 제일 좋은 글자, 이 직장 생활을 해야 하며, 그 직장 생활은 목과 관련된, 목을 가공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좋아 보이는 사주고요. 그리고 생각만 많이 하면 물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 정화가 꺼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직종보다는, 네, 직접 현장에서 일을, 예, 현장에서 몸을 많이 쓰면서 설계를 하는 일을 해야, 예, 좋을 사주입니다. 근데 습관상 자꾸 머리로만 일을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로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또 식상이 없이 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그냥 재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화를 얻으려면 반드시 목을 거쳐서, 식상을 거쳐서 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식상은 뭔가 벌리고 펼치고, 네, 나의 재를 벌기 위한 어떤 준비하는 과정, 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식상을 꼭 본인만의 식상을 갖추어서 이 정화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분은 일단은 천간에서 무토가 오면은 일단은 비견 하나 얘는 좀 제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오죠. 운에서 무토가 오면 이렇게 와요. 그럼 얘 하나는 제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비겁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무토가 오지 않는 이상에는 항상 이 임수가 내 정화를 합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정제가 나에게 유리한 모습으로 있지 않고, 또한 지지에서도, 예, 둘이 짝짝꿍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지금 더군다나 금수가 완전히 귀신이잖아요. 금수가 귀신인데, 금수가 귀신이면은 작년부터 해서 해자축 운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민년도 또 임이 와요. 그쵸? 그 다음에 인신충이 벌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 잘 못 쓰겠네요. 인신충 당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민, 그 다음에 계묘도 천간에 겁재가 오기도 하고, 그나마 있던 정화도 개수로 꺼져버리죠. 그쵸? 그러면은 하나 있던 재도 지금 계묘년에는 없어져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운이 너무 안 좋아요. 당분간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네, 무조건 직장 생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조로 봐도 미토운, 술토운, 천간에 무토, 그다음 사오운이 예, 좋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언제 오나 한번 볼까요? 술토. 네,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사오미. 예, 이렇게 사오미 오네요. 그쵸? 사오미가 왔고요. 이때 좋고요. 그 다음에 술토. 술토 있고, 그 다음에 무토. 예, 이때 있고. 이때는 좀 괜찮기는 했겠죠. 예, 괜찮기는 했겠죠. 이때까지는 괜찮은데 또 이때 오면은 이때도 물난리가 나서 이때도 또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몇 세셔? 53세시잖아요. 53세시면은 지금 정미대운이란 말이에요. 대운 자체는 괜찮아요. 대운 자체는 괜찮은데, 이 정화는 누가 먼저 먹어요? 비겁이 먼저 먹어요. 네. 정미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대우는 괜찮고, 근데 이제 옆에 월간에 이렇게 겁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이럴 때 보면은 안 좋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네. 항상 돈을 먹어도 누가 먹고 있어요? 얘가 먹고 있어요. 운은 좋은데, 대우는 좋은데, 대우는 좋은데, 세운이 보세요. 막, 그, 병신, 정유, 무술, 신유술로 흘렀죠? 그 다음에 지금 해자축으로 흐르죠? 그 다음에 또 이민, 계묘,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대우는 좋은데 세운이 또 하나도 안 받쳐주고 있어요. 참 난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운이 많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런 분들은 납작 엎드려셔서 적게 벌더라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작은 돈으로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돈을 예, 아끼면서 좀 소중함을 알면서 사셔야 될 그런 사주이십니다. 네. 이렇게 편인이 많으면은 앉아서 생각만 하지 뭔가 아이디어로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뭔가 힘들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좀 없어요. 편인이라는 건 또 약간 도식 성분이잖아요. 생각이 자꾸 치우쳐서 흐르면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편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치우친 생각이기 때문에 편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결국 그 치우친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편인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식재관을 써야죠. 설기를 해서 본인이 직접 행동 위주로 몸을 써서 예, 생각이 하나가 났으면 바로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네. 머리만 너무 쓰시면 네, 수기만 늘어나서 돈이 다 꺼져버리는 그런 사주였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사주는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예, 제목을 지어봤는데 저는 사주를 딱 보면 예, 딱 떠오르는 첫 이미지로 예, 제목을 지어요. 그만큼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라고 지은 이유는 이분은 인성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족한 인성을 본인이 공부와 자격증으로 끊임없이 채우려는 인생을 사셔야지 예, 정화인 예, 이 사주의 주인분은 네, 꺼지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랍니다. 그러면은 네,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 앞에 분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겁재랑 비겁이랑 재랑 합을 해 있는 형태가 둘이 같죠. 네, 아까는 비견이 정제와 합을 했고 이번에는 뭐예요? 편제하고 겁재가 합을 했습니다. 네, 비슷한 구조죠?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네, 이렇게 병신합으로 묶여 있죠. 그러면 얘는 겁재고 얘는 편제예요. 이 편제 입장에서는 내가 좋을까요? 이 병화가 좋을까요? 편제 입장에서는 병화가 좋죠. 병화는 반짝반짝 보석에게 빛을 주지만 정화는 보석에게 그을음밖에 주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재가 두 개가 떠 있는 경우에는 남자의 사주에서는 2번 결혼할 가능성이 높고요. 설령 2번 결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은 아주 깊은 관계에 여성분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를 아니면 그 부인을 누구에게 뺏겼어요? 겁재에게 뺏겼죠. 이 신금 입장에서는 자기를 빛내주는 보석을, 이 빛을 좋아하겠지, 정화를 좋아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정화는 묘지 위에 앉아있는 아주 극신약한 정화고요. 병호는 아주 화끈하고 네, 뿌리가 확실하게 능력 있는 남자로 보이죠? 네. 그러면은 이 편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를 어떻게든 먹여 살려줄 수 있어 보이는 이 강한 병과 좋아 보이겠죠. 정화는 축월에 태어나서 축월에 태어나서 본인이 들어가 버리는 축월에 태어났어요. 자기가 묘지를 가지고 있는 월에 태어났고요. 지지 또한 일지 또한 묘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토 속의 개수나 신금에 의해서 얼마나 설기가 심하게 일어나겠어요. 꽁꽁 얼어있는 겨울토에 요만한 장작불 하나가 이 축토를 녹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정화가 꺼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 엄동설안의 이 추운 축토를 녹이려면 정화는 끊임없이 이 간목의 생을 받아야지. 간목이 그러니까 계속 불쏘시개가 들어와야지 정화가 빛을 내면서 이 축토를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굉장히 이 환경에서 이 축토의 환경에서 본인도 살아남기도 편하고 인정도 받겠지요. 이 추운 환경을 간목의 생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쓰임새가 좋고 직장 내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겠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인도 축으로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묘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인도 달달달달달달달달 추워요. 그죠? 달달달달달 추운데 간목의 생을 받지는 않고 본인이 인 비가 전혀 여기 겁재는 병신합으로
오히려 수기만 만들어내고 있고요. 겁재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힘이 약할 때는 겁재도 순 기능을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쵸? 근데 이 경우는 병신합을 하면서 수로 바뀌어서 오히려 이 정화가 더 힘들게 설상가상으로 만드는 그런 겁재이고요. 이렇게도 추고지만 이렇게도 추고죠. 겁재하고도 추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겁재가 나의 편재를 가져가서 추고가 형성이 됐겠죠. 그리고 천간에서는 병신합을 했는데 결국엔 둘이 좋아서 병신합을 했는데 지지에서는 추고가 벌어지네요. 그러면은 이 둘이 잘 살까요? 이 둘도 잘 살지는 못하겠죠. 그쵸? 추고라는 거는 탕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탕화, 인, 축, 오 세 글자가 탕화의 글자인데요. 굉장히 자신을 비관하고 어려우면 그 상실감이 남들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축이라는 거는 이제 곡각살이기도 하잖아요. 곡각살이니까 아무래도 뼈 마디마디, 이분은 굉장히 신약하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신약하신 분인데 그 중에 곡각살이면 뼈나 그런 접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프실 가능성이 많은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저도 축축이 있어서 류마티스가 있죠. 네. 그래서 축축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을기사축, 을기사축 이 네 개가 곡각살이거든요. 이 네 개 중에 뭐 두세 개 이렇게 있는 분들은 뼈에 관해서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다쳐도 뼈가 다칠 가능성도 많고, 나이 드시면서는 뭐 관절 수술이나 그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사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정화가 이제 경금을 재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식은 경금의 재련을 받아서 굉장히 좀 경금의 질이 좋겠죠. 물론 정화가 좀 약한 정화긴 하지만 정화의 재련을 받아서 경금은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자식 자리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부인이기도 하죠. 육친으로 보면. 그러면은 경금의 상태가 좋은 걸로 보아서는 자식이 굉장히 일찍 철이 들었거나 아니면 부인이 굉장히 현숙한 부인일 가능성도 높지요. 근데 경술로 있으니까 괴강이잖아요. 네. 괴강은 나쁜 거 아닙니다. 괴강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들 얘기하시는데요. 굉장히 능력 있는 인자예요. 자기 업무나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능력 있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소유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경술로 있고 자식도 경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이나 자식이 굉장히 총명하고 굉장히 능력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근데 부인이나 자식과 축술도 형을 하죠. 그렇죠? 축술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형이라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술토 안에 술, 신, 정, 무가 있어요. 그리고 축 중에는 개, 신, 기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개수가 정화를 꺼트리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은 무토가 나서서 하지마 그러죠? 개수한테. 네. 그런 관계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네. 그게 형입니다. 복잡해요. 아무튼 그러면은 결국에는 네. 개수는 이분에게 있어서 관이고, 그죠? 관으로 비겁을 잡으려고 했더니 뭐가? 상관이 나서서 관과 합을 해버려서 화로 변해버렸네요. 그쵸? 비겁으로 변해버렸네요. 그러면 결국 뿌리를 지장간으로나마 살짝 얻기는 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형의 물상 치고는 아주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그쵸? 이 사주에서 조금만 이 간목만 있었다면 사실은 갑, 정, 경 하면은 네 벽갑인정으로 이 간목을 경금으로 쪼개서 정화 속에 계속 불쏘시개로 넣으면 이 정화의 화력은 매우 좋아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화력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을 재련을 잘 시켜서 돈복이 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근데 간목이 없는 게 가장 큰 흠이에요. 그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죠. 그러면 간목은 이분에게 있어서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인성이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관련 자격증을 따서 본인의 가치를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꾸준히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죠? 그죠? 신약한 사람들은 어떤 이런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참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 가운데 인성의 힘을 키우면 그 신약한 사주를 다소 좀 강하게 만들면서 버틸 수 있는 맷집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묘를 깔고 있잖아요. 사묘절 이쪽 구간은 굉장히 약한 구간인데, 병사묘절 아주 약한 구간인데요. 이런 분들은 보통 너무너무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노쇠에서 이제 거의 뭐 병에 걸려서 죽어서 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몸을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정신을 써야 되는 그런 분들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신약하고, 그러니까 정신을 써야 되는 분이니까 결국에는 정신을 쓰기 위해서는 이 간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간목이 없으면 정신의 세계가 금방 바닥이 나겠지요. 그쵸?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정신적인 활동들을 못하고 몸을 써야 되는 3D 업종이든 그런 일을 이렇게 신약한 사주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네,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되고, 정신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이든 공부든 해가지고 설기를 막고, 약한 본인을 생해주는 간목을 잡고 배양해야 되는 그런 사주명식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축술형이 있다 보니까 축이나 술이 오면은 축술형이 벌어져서 뭐 사고수나 아니면은 뭐 소송건 뭐 복잡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가 오면은
축술 및 사명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조금 위험한 구조이긴 하죠. 네. 항상 사고 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나 재난, 아니면은 소송, 송사, 그런 쪽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신약한 사주는 축술 및 사명이 오면은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어요. 사명이라는 거는 아주 신강한 사주에서는 대단한 기적적인 일을 벌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에너지로 좋게 작용할 수 있지만, 신약한 사주에서는 그야말로 목숨까지도 위태위태해 줄 수 있을 만큼 안 좋게 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축술 및 사명 대운에 거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거의 뭐 죽었다 살아나 경험이 있고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무조건 간목이나 인목을 무조건 봐야겠죠? 그리고 지지의 본인의 뿌리인 사오미가 와야겠죠? 여름대운 사오미가 와야 되고요. 다행히 강하게 와줬죠. 을사, 병무, 정미, 너무 좋게 흘러줬어요. 좋은데요? 그쵸? 그 다음에 간목도 아주 튼튼하게 왔네요. 갑진으로. 그쵸? 간목이 제일 좋아하는 진토를 달고 왔어요. 근데 갑진은 이 간목이 좀 살아있는 간목이죠? 살아있는 간목은 불에 잘 타겠어요? 잘 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간목이 사실은 정화에 들어가려면 사목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죠. 그러면 해묘미 운동에서 미토 속에 들어가면 이제 신유술, 해자축, 아니죠. 신유술까지가 사목일 수 있겠죠. 해에 다시 장생을 하니까. 그때 간목은 사목이에요. 이미 죽어서 말랐어요. 마른 장작이 잘 타였죠. 이렇게 젖은 장작은, 살아있는 젖은 장작은 잘 안 타기 때문에 갑이 올 때는 차라리 갑신, 그런 식으로 사목으로 오는 게 효율성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4세라서 대운은 정말 잘 타셨죠? 약한 운인데 지금 어렸을 때 인묘진으로 흘렀고요. 목대운으로 흘렀고요. 목화대운이니까, 이분은 지금 용신이 목화죠, 당연히. 너무 신약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흘렀고요. 그쵸? 어렸을 때 이제 목으로 왔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셨겠죠? 네. 지금은 그리고 본인의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사회활동도 굉장히 주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힘든 때는 한 이쯤이었겠죠. 개수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간에 기토도 없고 무토도 없고요. 그쵸? 그러면은 무방비로 개수는 당할 수밖에 없겠죠. 개수의 이 정화는. 이때가 제일 힘든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사오미는 본인의 뿌리가 없어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뿌리가 생겨서 상당히 좋죠. 여기 오술 화국이 뭐 될 수도 있지만 힘은 정말 약하겠죠. 너무 멀어서, 오술 화국은 너무 멀어서 쓸 수 있을지 살짝 의심이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인생의 황금기다. 오려면 사오미 대운이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된다 그랬어요.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강하게, 그렇죠? 강하게 와야지 좋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 세운이 지금 이제 뭐 해자축을 흐를 때는 당연히 안 좋죠.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안 좋죠? 근데 이민년 되면은 지지에서 인호술이 되네요. 이민년부터는 좀 살아나겠네요. 그쵸? 그때까지 좀 힘드셔도 이민년부터 좀 살아나기도 하고, 대운도 워낙 좋기 때문에 견디실만 할 거라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신유술 가을 대운으로 와요. 그러면 일단은 이분은 정화의 계절은 가을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금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금 성분은 가을의 성분이고, 네. 좀 늦게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위에서도 식상운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아서 재를 벌기 위한 수단을 계속해서 강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오면 또 좋은 게, 무토나 기토가 오면 좋은 게, 정화를 가장 위협하는 개수가 세운에서 온다면 정화는 한 방에 꺼질 수 있는데, 무토나 기토가 대운에서 와준다면 개수가 와도 전혀 개수가 위력이 없죠. 오히려 당하고 도망가 버릴 수 있고, 무토랑 합해서 오히려 화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은 정미대운까지 제일 좋고요. 이때도 뭐 아주 딱히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극신약인 사주이기 때문에 많이 설기되는 금대운, 재대운은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관이 없잖아요. 그쵸? 관이 없죠. 이 지장간 속에만 개수로 관이 있어요. 이 신약한 사주에 만약에 관까지 있다면 이제 관이 이제 또 정관과 편관이 있잖아요. 만약에 편관이 있다. 그러면 재생살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변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관이 없는 게 더 깔끔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관이 없는 분들은 사상이 그러세요. 나는 그냥 돈만 벌면 돼. 명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진급 안 하고 그냥 오래 버티면 돼. 진급해서 빨리 잘리느니 차라리 오래 그냥 평사원으로 계속해서 정년퇴임을 끝까지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이 없는 게 오히려 이 사주는 설기도 덜 되고 재생살도 피할 수 있고, 네. 그냥 돈 벌고 그냥 돈만 좀 벌리면 행복하고 오히려 삶이 더 단순할 수 있겠죠. 사람이 관을 이제 선택하다 보면은 정말 신강하지 않는 이상에는 관을 택하려다가 살을 맞죠. 관을 내가 취하려다가 살을 맞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게 신약한 사주는 굳이 관을 지향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본인도 모르게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경험적으로 본인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박하신 분들일 수 있어요. 관이 없으신 분들은. 네. 그냥 열심히 월급 받아서 한 달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사는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신약사주로서는 정신적인 만족도가 훨씬 더 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좀 칠판이 지저분해졌네요. 네, 양해 바라고요. 앞으로 밀린 실전사주 좀 열심히 올려드릴게요.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예, 부지런히 예, 2개씩 하다 보면 차례가 오겠죠? 네.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